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을 확정하고 F-35A 전투기와 F-15EX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대량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미국산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등 대규모 무기 구매를 확정하고 재무부에 관련 예산 검토 요청을 보냈으며 미국과 무기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2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 국방부를 인용해서 노후화된 707 공중급유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KC-46A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각각 수십 대 규모의 F-35A와 F-15EX 전투기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F-35A와 F-15EX 두 개 기종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은 미국 이외에 이스라엘이 최초인데요. 이스라엘은 F-15EX의 강력한 레이더 성능과 20발이 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밖에도 특수부대의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수송헬기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현재 후보 기종으로는 CH-47F 치누크와 CH-53K 킹스텔리언 등 두 종이 경합 중이며 킹스텔리언을 MV-22B 오스프리와 섞어서 수십 대를 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규 도입하는 무기들의 수량과 구체적인 예산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정부의 다개년 집행 예산과 미국의 군사 지원 예산을 합쳐 향후 수년 내에 이들의 장비들을 모두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야, 이스라엘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F-35 전투기가 50대를 샀어요. 50대. 그런데 그게 추가로 수십 대를 더 사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놀라운 것은 F-15EX,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F-15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F-15EX, F-15의 끝판왕이죠. 미사일 캐리어, 20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돼서. 그런데 이제 F-15 혼자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F-35하고 협동으로 움직일 때 더 위력을 발휘하죠. F-35는 스텔스고 F-15는 비스텔스인데 F-35는 이 미사일 탑재량이 적죠. 그러니까 F-35가 먼저 들어가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F-15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날려주는 그 유도를 F-35가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협동 전투를 하는 것이죠. 스텔스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사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뒤에서 그냥 아스날십처럼 미사일을 왕창 날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지금 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금 동시에 무기 구매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킹스텔리온 헬기라고 지금 미 해병대가 최신 구매하고 있는 가장 덩치 큰 헬기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MV-22 수직이 착륙 비행기 이렇게 해서 특수전 전력을 또 대폭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낙하산 타고 들어가서 내리고 그리고는 타격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헬기로만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송기로 들어가서 낙하산 떨어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MV-22가 쫙 들어가서 태우고 오면은 멀리도 헬기보다 훨씬 멀리 가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올 수가 있죠. 왜냐면 헬기는 아무리 빨라봐야 시속 250km에서 300km. 근데 오스프리는 한 500km 가까이 되니까 훨씬 멀리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특수전, 직접 이 보병들이 직접 타격하는 특수전 전력도 대폭 강화시키고, F-35 추가 구매 수십 대, 그리고 F-15EX 미사일 캐리어 이걸 또 구매해서 타격 능력을 또 제공과 타격 능력을 올리고, 이런 이스라엘, 이야 참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 그리고 우리 한국 해병대, 또 한국 특수부대 또 이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기만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기 도입해서 중동의 평화 좀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자, 두 번째 소식, 정말 열받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소요가 확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세척 건조가 확정된 세종대왕급 배치2 이지스 구축함의 요격미사일 9개 도입이 좌절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국산화 망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방부가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 들어가는 해상 기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국외 도입이 아닌 국내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시아경제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2월 8일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 SM-3 요격 미사일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었는데요. 카이다는 SM-3를 도입하려면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1조 원에 달하지만 북한의 고각발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결론으로 국외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카이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대공 미사일인 LSAM 기술을 토대로 지상형과 해상형 두 가지를 개발하면 LSAM 지상형은 2029년, SM-3급 해상형은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카이다와 ADD의 이 같은 보고를 수행해서 SM-3 도입을 취소하고 국내형을 개발할 경우에 미국이 이지스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개방해 줄지도 의문이지만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지스함들은 전력화 후에 10년 이상 요격미사일 없이 깡통으로 작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국방부가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 구매를 철회하고 10년 일정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국산화 만능주의의 결과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그리고 방산업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인 조직이라는 사실이 이번 결정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작자들입니다. 이야, 뭐 이런, 아니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논리를 하면 국산화하자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합니까? 자, 이게 10년 전에 공군이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제가 공군들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논파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시민들에게, 그때는 뭐 인터넷도 별로 없던 그 시기에 이 이지스함 추가 건조운동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그 서명운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국방위원장이었던 당시 뭐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하고 제가 그게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오프라인에서 실제 서명을 3만 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지스함 추가 건조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김학송 의원에게 갖다 줬고, 김학송 의원이 그걸 이제 그 법안으로 결의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었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 세 척을 추가 건조하게 됐죠. 물론 저희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만들었고, 또 정말 결정적으로 해군 출신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 되었죠. 바로 최윤희 합참의장. 그분이 합참에 들어가서 이제 최고의 층들을 설득했죠. 당시 김관진 장관 이런 사람들. 왜냐, 북한이 미사일 뻥뻥 쏘고 있으니까 명분이 딱 맞았죠. 그래서 이지스함 세 척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신 해군이 KDDX 사업,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세이브해서 뭐 KDDX도 하고 이지스함도 사달라, 이건 아니다. 그럼 KDDX를 뒤로 미루고 이지스함 하고 KDDX 하야 된다. 왜냐,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쏘는데 우리는 저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SM-3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SLBM 쏘면 그것도 요격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이지스함 세 척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는 이지스함 세 척을 무려 4조 원 가까운 예산으로 도입을 하는 그 목적의식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야, 이지스함 세 척 거기에 미사일 SM-3 한 1조 원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꿀 좀 빨자 라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의 로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게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자, 공군이 어떤 주장을 했냐? 해군의 SM-3 그리고 해군이 이지스함 사는 걸 막기 위해서 공군이 무슨 거짓말들을 해왔냐 하면은, 북한이 북쪽에서 탄도미사일 쏩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탄도미사일 쏘죠. 그러면은 공군의 패트리어트가 북한이 쏘는 것을 정면으로 가서 막습니다. 그래서 막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 탄도비행 점이 이렇게 날아오면 그 궤도를 보고 있다가 똑바로 올라가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때린다. 이건 시간이 서로 간에 다 합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래, 선과 선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해군은 바다에 있다. 바다에. 동해든 서해든.
그래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 바다에 있는 해군이 서로 간에 지금 뭐 마하 6에서 마하 10 이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꽂고 있는데 해군은 옆에서 SM-3를 쏘면 이거는 찰나의 순간에 점과 점이 만나서 여격을 할 수가 없다. 언뜻 들어보면 맞죠. 그래서 당시 김관진 뭐 이런 사람들 다 속는 것이죠. 왜? 육군 출신이니까 그 사람 모르죠. 그래서 공군 대령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브리핑할 때는 뭐 거짓말을 막 아주 찰지게 완전히 논리 개발해가지고 찰지게 합니다. 다 속을 수밖에 없죠. 맞지 않습니까? 북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옆 동해에 있는 이지스함이 SM-3를 이렇게 쏘면은 쑥 마하 6으로 또는 마하 10으로 내려꽂히는데 이걸 이 점을 순간적 이 찰나의 점을 어떻게 맞추냐. 정면에 있는 패트리어트가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니까 결국 패트리어트, 사드 이런 것들을 추가 도입해야지 그 돈으로 이지스함 사면은 안 된다. SM-3 안 된다. 이게 이제 공군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기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 쏩니다. 그러면 SM-3를 쏴요. 이게 더 빠릅니다. 탄도미사일은 이 미사일의 특성 초기 이 상승이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SM-3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딱 쏘아오르면 예상되는 어떤 그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쪽으로 SM-3가 먼저 날아가서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옆에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속도를 맞추고는 평행비행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평행비행을 하면서 점점 다가가서 옆에서 치는 겁니다. 정면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북이 탄도미사일을 날리면은 옆에 있던 이지스함에서 이걸 날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쳐요. 그래서 속도를 맞춰버리면은 이거는 찰나의 순간에 때리는 이것보다도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서 쳐버리기 때문에 SM-3가 여격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길죠. 그래서 여격 성공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10년 전에 공군 그리고 최고 지도부를 논파를 이미 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 그 논파했던 당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전역하고 없으니까 어디 지금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카이다 야 며칠 전에 카이다 또 이 무슨 뭐 수석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F-35B 한 대 1,000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거 20대 사는데 뭐 2조 원밖에 안 든다. 아니 그 2조 원에 대출 받아서 줄 테니까 20대 사온다면 대출 받아서 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영국이 18대를 샀는데 대당 2,800억 원에 샀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F-35B 얼마나 비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카이다가 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북에서 쏘니까 옆에서 쏘는 SM-3는 맞출 수가 없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했죠.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국내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런데 국내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정면으로 안 갑니까? 아니 옆에서 가니까 뭐 이건 맞출 수 없다라고 했고 국내 개발 L7은 그러면 옆에서 안 갑니까? 완전히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지스함 배치 2 신형이 2024년, 2026년, 2028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2028년, 2026년, 2024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여격할 수 있는 군함이 돼야죠. 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다 만들었고 SLBM 지금 보여주고 그게 급해서 우리가 이지스함 SM-3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1조 원짜리 미사일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좀 먹자.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베이스인 LSM조차도 아직 없으니까 그거 뭐 스케줄대로 다 하면 우리 예상인데 2036년쯤 되면 만들 거야. 그건 뭐 예상일 뿐이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게 무기체계라는 게 나오면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IOC, FOC 완전 운영 능력 전부 인정받으려면 최소 2040년이 돼야 됩니다. 2040년까지 북한 무너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급한 건 지금 당장인데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전투체계인 이지스 전투체계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이 이지스 전투체계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우리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에 줘야만이 그 소스 코드에 맞추어서 그것과 연동시키는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죠. 미국이 그거 주겠습니까? 이지스 전투체계 그 소스 코드를 개방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게 지금 그거 좀 주세요 하면 줄 정도로 지금 미국에게 잘 지내는 동맹입니까? 잘 지내는 동맹이라 하더라도 안 줘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이 LSM 해상형을 만들고 SM-3를 대체하고 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이지스함을 되지도 않는 이지스함에다가
한다고 거짓말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드는 KDDX, 우리 한국형 구축함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착하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한화 디펜스, LIG 넥슨 이런 국내 방산업체의 1조 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냐 이겁니다. 이거 저처럼 사실관계 알려주는 사람 없으면 국민들 아무도 모르고 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카이다, ADD 자신들의 일감 뭐 만들고 또 전역한 선배들 챙겨주고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제발요. 정말 화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